네,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최재경 민정수석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러고요.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어서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알려지기로는 이제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또 3자 뇌물죄까지 적용하는 검토하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대통령을 보좌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법무참모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일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피의자를 입건한 상태에서 검찰과 청와대가 거칠게 충돌하는 가운데 법무장관으로서는 그 가운데에서 사실 조정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참모로서 검찰이 피의자를 입건한 상태에 대해서 그냥 인다는 건 좀 어려웠겠죠. 그다음에 또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임명장 받은 건 며칠 안 됩니다만은 이번에 당초 청와대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정도까지 가지는 못하지, 그런 것까지는 예상 못하지 않았던가. 그러다 보니까 참 일요일 날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법무참모로서 제대로 보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내용과 함께 또 하나는 검찰과 청와대가 부딪혔을 때 김현웅 법무장관이나 아주 최재경 민정수석 둘 다 검찰 가족입니다. 검찰 가족이 그렇죠. 네. 후배들 입장에서 아이 선배들이 막 이런 식으로 부끄럽게 자리에 연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질타가 많을 거예요. 또 오늘 오전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그야말로 강제 수사, 심지어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현직 검사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이 그 이프로스라고 그러죠. 그 검찰 내부 통신망 네. 떠오르고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검찰의 대선배인 저 두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그런 후배들의 눈도 있고 해서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의를 표명하게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그야말로 고립무원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지경에 더 빠져들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번 그 일요일 날 나왔던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 노각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일종의 상당히 그 검찰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가한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 수사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행정을 총책임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제 직을 고수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재경 지금 민정수석도 지금 뭐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본인도 이렇게 지금 이제 검찰의 이 수사를 놓고 청와대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자신도 검찰에 한때 몸을 담았던 오랫동안 평생을 몸을 담았던 이 검사 출신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안 얽혀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다른 이유는 지금 그 대통령의 혐의가 아마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본인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이 정도의 혐의라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통령의 참모로서 이렇게 대통령을 모시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뭡니까? 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그 양심에 기초한 그러한 일종의 그 사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최재경 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사 재직 당시에 이 본인의 꿈이 우리 사회의 거학의 샛길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자신이 지금 모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지금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본다면 본인이 이 사회에서 척결하고 싶었던 그 거학, 그 이상의 거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더 이상 대통령을 보좌하기가 아마 자신의 양심상 어려웠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한마디로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의 입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사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내용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을 방어하는 역할을 보다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검찰의 제가 보기엔 완전한 전향적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정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선봉에 서서 있는 것이 검찰이고 그리고 골키퍼 역할이 민정수석이라고 마찬가지인데 그 두 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동안 김기춘 비서실장, 김원웅 법무부 장관, 최재경 민정수석 모두 다 검찰의 수뇌부 중에 수뇌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검찰력에 의해서 의존하다시피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검찰들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사면 초과의 위기일 것 같고, 이것이 앞으로 향후 대통령의 거체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부디 검찰이 대통령에게 칼끝을 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을 밝히지 않는다라면, 다음번에 그 정부에 들어서는 검찰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검찰 개혁 문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 자세까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분 중에 뭐 한 분이 출근을 이제 지금 사표 수리는 안 했다고 하는데, 사표 수리가 지연된다고 했을 때 뭐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사표 수리 후에 후속 인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우병우 수석이나 김기춘 전 실장 중에 어떤 분의 혐의가 뭐 물증이 나와서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그게 대통령의 자진 사퇴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의 오늘 두 분의 사이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거는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사임 과정을 제가 떠올렸거든요. 사실 닉슨이 탄핵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탄핵 직전에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한다면, 닉슨이 그러니까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그 법률 고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백악관 내에는 모든 그 대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특별검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그 테이프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특별검사가 압력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검사가 그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그 특별검사를 해임하라고 합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사임합니다. 그러니까 법무차관한테 또 지시를 합니다. 그 특별검사를 해임시켜라. 노하고 또 사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사태가 벌어지면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이 그러니까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형국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아무튼 닉슨 때의 그런 사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닉슨 때의 사례.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 검찰 정기 인사, 12월 정기 인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두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검찰 수사 라인도 다 바꾸고 해체하고 뭐 그런 인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는 특검에서 받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김현웅 법무장관이 먼저 21일 날 사의 표명을 하고, 어제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 표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두 분 말씀은 김현웅 법무장관하고 민정수석, 최재형 민정수석의 사퇴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압박하는, 즉 사임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기자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갖다 농단한 대통령은 탄핵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라리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오늘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탄핵에 적극 앞장서겠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우상호 지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호응하듯이, 그래 보면 각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그야말로 좀 양심에 따라서 탄핵 소추에 나서주기 바란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 앞서 이제 김종국 부원 말씀한 대로 사실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쥐고 있는 것이 검찰 인사권이었거든요. 2,100여 명 가까운 그 검사들에 대한 인사인데, 만에 하나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한테 이번에 보면은 했던 한 32명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되었던 이 사람들에게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이 농후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것이 법무장관인데 검찰총장이 아닙니다. 총장은 검찰의 총수일 뿐이고요.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이건 아뜨거라죠. 아니 이거 후배들한테, 나중에 어떤 검찰 후배들한테 무슨 낯으로 월급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또 최저임 민정수석은 결국 민정수석실 밑에 법무비서관, 법률비서관이 보면은 법무부 내 검찰국하고 이제 조율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통상.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까지 이번에 12월 인사하겠다 하고 나섰다면은 아마 두 사람들은
그동안 마지 못해서 그나마 지키고 있던 자리 보면 그런 저런 이유로 털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봐야겠죠. 지금 우리 한태수 평론가께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제가 봐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버티기 작전을 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자진 하야 같은 부분을 말씀 안 하시고 결국 탄핵으로 끝까지 가보자는 이야기 아니 말씀 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자신의 그 내각의 국무위원 중에 한 명이 그쪽 핵심 국무위원 아닙니까? 법무장관이 사퇴하고 자신이 얼마 전에 곧 채용했던 뭡니까 그러니까 최재경 민정수석까지 지금 이제 사의의 일을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다짐도 결심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또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4.19 이후에 4.19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4월 19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게 4월 26일입니다. 그죠? 근데 4월 25일 날 제가 알기로는 당시 외무부 장관 허정 그리고 육군참모총장 송육찬 이 대통령의 상당한 양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제 참모들이 경무대로 올라가서 하야를 하시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을 둘러싸고 대통령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이 참모들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어차피 탄핵으로 가서 가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대통령께 질 수 있는 퇴진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낫다는 판단이 쓴다고 한다면 그런 저는 그 참모들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3주 전부터 질서 있는 하야, 질서 있는 사임을 갖다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만은 일단 어쨌든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박계를 중심으로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심지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아까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그야말로 헌법을 통해서 국민이 부여해준 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권입니다. 국회에.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서. 아니, 요즘 탄핵으로 가지 말잖아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자기 손으로 자기 발로 안 내려오겠다는 게 뭐냐니까 이런 식으로 확 밀어붙여갖고 내려와서 이런 것들이 역사, 예를 들어 4.19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당시 송여찬 육군 참모총장이랑 계엄 그 당시 서울지구 계엄 사령관이 누구냐니까 조재미 장군입니다. 그 조재미 장군 등이 그야말로 어떻게 군의 명령을 어떻게 약간 어기다시피 해갖고 우리 상부에 보면 민중의 편에 서거든요. 그래서 자 4월 26일 날 하야하고 그 5월 달에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합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후퇴시키는 그 5.16 쿠데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제도와 헌법의 틀이 있고 마침 여야를 떠나서 그와 같이 탄핵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탄핵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어떤 죄명을 밝혀서 탄핵이 이르게 된다면 그런 절차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탄핵은 탄핵이고 검찰들의 이런 수사 의지는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2월 전기 인사 때문에 자기 검찰 내 요구가 없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무너지는 정권의 공격수가 되기보다는 국민의 편에서 무너지는 정권의 골키퍼가 되기보다는 국민의 편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거니만큼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런 적극적인 그 태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과 그 민정수석까지도 동참하는 것으로 읽힌다면 대통령의 거취 고민도 심각하게 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지금 보면 어쨌든 뭐 탄핵 이런 부분 얘기를 떠나서 일단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만 보면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 후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지금 사임을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박 대통령을 소위 우병우 사단이라는 사단을 이끌면서 보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뭔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최 수석이 대통령과 하는 일, 업무 이런 걸 두고 좀 이견을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거로 해서 이제 그러면 저는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지. 그 이전에 우병우 전 수석이나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스타일 그대로 최재경 민정수석에게 어떤 그 요구들이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계속 갈등이 왔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정기 인사 하나를 가지고 바로 사표를 던지기에는 최재경 그 알려진 인물평에서 최재경 그 수석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은 갈등이
있다가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하튼 탄핵이 좋냐, 어느 게 낫냐, 더 옳으냐, 그르냐, 뭐가 더 좋냐, 아니냐는 상황을 떠나서, 검찰에서 지금 10초, 녹취록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여하튼, 계속 그 대통령에게는,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에 아주 폭발력을 가질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일요일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이제 아마 두 사람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현웅 장관은 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그런데 어제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국무회의는 참석을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굉장히 면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가만 앉아 있느냐? 법무장관 뭐냐? 검찰 수사가 맞으면 당신 물러나야 되고 틀렸다고 그래도 물러나야 되는 거 약간 이런 류의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만둘 마음을 먹고 사의 표명한 상황이었네요. 이제 알고 보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현웅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과 대학 동기죠. 또 서울대 법대 동기고 또 사법시험도 동기고 같이 이제 서로 약간 반말을 놓는 이렇게 현웅아, 수남아 이렇게 평소에 그런 관계였고요. 그리고 이제 최재경 민정수석은 1년 후배입니다. 사법시험 기수로는 1년 후배고, 특히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서 물러나라, 검찰총장 물러나라라고 하고,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위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이런 항명파동이 있었는데, 항명파동. 그러고서 이제 전주지검장으로 좌천된 일도 있었는데, 이제 평소에 어느 정도 직언은 좀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내놓은 어떤 그 대책들, 소위 유영하 변호사가 보이는 어떤 그런 사상 누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좀 제외하더라도 예전에 그 전직 장관을 지나셨던 아주 정권에 깊이 개입하셨던 분 말씀이 항상 정권 말에 가면은 기관들이 이른바 등을 돌리는 순서가 있답니다. 제일 먼저 등을 돌리는 게 검찰, 두 번째가 국정원, 마지막까지 그래도 좀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등을 돌리는 게 국세청이래요. 이 3대 기관이 사실은 대통령이 집권하는데 한 3년차, 4년차까지는 그야말로 가장 중핵적 역할을 하는데 막판에 가면 검찰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린다는 그 일종의 속성 아닌 속성 비슷한 게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사실 뭐 김현웅 법무장관이나 또 보면 최재경 민정수석이나 후배들 보기에 사실 낯이 없겠죠. 낯이 없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 한상대 검찰총장하고 들이받고 그래서 그 당시 항명파동도 한번 일으켰는데 저는 아까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는 그 10초 녹취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검찰에서 마치 그다음 정호성 비서관의 녹취록을 다 공개할 수 있다. 심지어는 창고 대방출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과연 물론 법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인데 만약 있다면 다 공개하십시오. 만약에 이거 공개 못하고 이거 갖고 있다가 마치 변죽이나 울리는 듯이 이거 다 있는데 안 물어날까 이래도 이런 식으로 완력을 자랑하듯이 하면 국민들한테 이만이 공개 안 하면 뭐예요? 국민들은 뭐 있는 거 아니야? 어제 그제 우리 서영수 형 뭐라고 그랬어요? 저하고 뜻 같이 했죠? 아니 검찰이 그야말로 죽어가는 권력에 대해서 마구 칼을 휘두르면서 살아있는 거대한 권력인 재벌에 대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검찰의 모습 보고 과연 검찰 이거 옳으냐? 아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은 변론을 치더라도 이런 게 있는데 지금도 보면 그래요. 이게 아마 보면은 피의사실 공포나 이런 것들을 갖다 법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대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호언을 하셨으니까 제발 대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차라리 그거 갖다 다 공개해서 자 옳고 그름을 갖다 10초만 공개하지 마세요. 다 공개하세요.